사실 제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결국엔 투석실과 투석혈관 클리닉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주된 내용을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3부 세션에 좌장을 봐주실 이영석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영석 교수님께서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중재신장학 연구회 투석혈관을 전문 진료하는 신장내과 의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히셨고 또 아주 많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롤모델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가장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굉장히 점심시간 이후에 노곤해지기 쉬운 시간대에 아주 잘 배치해 주신 것 같아요. 먼저 투석혈관 천자를 위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투석실의 입장에서 투석혈관 클리닉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연달아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투석혈관 천자를 위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토콜에 대해서 노원을치대병원 인공신장실 정지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을치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졸업하시고 현재 을치대학교 간호학과 인공신장실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석혈관 천자를 위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발표를 맡은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정재영입니다. 그동안 학회에서 다뤄진 간호 섹션의 천자 관련 주제들은 주로 테크니션 중심의 교육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테크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국내 연구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해외 연구를 참고하였으나 바벨다운이나 버튼홀 등 이런 나라별로 지향하는 천자 방법의 차이로 그대로 논문들을 인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진행했던 QI 활동을 접목해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가 현장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투석혈관은 생명선입니다. 동정맥류와 인조혈관 모두 정확한 천자가 필수이며 잘못된 천자는 감염, 혈전, 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천자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뒤따릅니다. 신규 간호사들은 첫 천자에 앞서 경험 부족으로 인한 두려움과 긴장을 자연스럽게 겪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며 충분한 시간과 반복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3년 이상 임상 경험이 쌓이면 천자의 성공률이 안정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캐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제시된 분류표입니다. 경력 2년 미만의 노비스 단계 간호사는 단순하고 비교적 접근이 쉬운 혈관만 천자하며 새로운 혈관이나 버튼홀 트랙 시작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임상에서는 버튼홀 기법을 거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교육적 관점에서는 해외에서 이런 방식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시기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첫걸음이며 이 원칙이 환자 안전과 간호사 자신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본원에 맞춘 천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석혈관 천자를 위한 교육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론을 통해 기초 지식을 확립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3단계에서는 프리셉터 감독하에 실제 천자와 평가를 통해 독립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 훈련과 피드백, 심리적 지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 본원의 각 주차별로 시행되어야 할 술기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프리셉터의 피드백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초기 3주차까지는 기본 업무와 기계 숙지, 즉 환자와 기계를 연결하기 전까지의 술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7주차까지는 이론 교육과 기계 관련 술기, 그리고 천자 시뮬레이션을 병행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8주차부터는 이론 평가를 거쳐 감독하에 AV 피스툴라 첫 천자를 진행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되려면 각 단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와 디브리핑을 통해서 역량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천자술기 및 실패 대처 방법입니다. 먼저 초보자와 경력자의 차이를 비교한 저널에서는 투석혈관 모형 팔 내부에 센서를 부착하고 천자 부위를 찾는 과정과 바늘 삽입 과정을 이 센서가 감지해서 지나간 경로를 기록한 연구입니다. 관찰 결과 초보자는 여러 부위에 오래 강하게 눌러서 천자 부위를 오랫동안 찾는 듯한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 삽입 역시 불규칙한 양상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경력자는 최소한의 힘으로 정확히 촉진하고 바늘 삽입도 곱고 부드럽게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줄이고 안전하게 천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표준화된 천자 기본기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자는 단순히 바늘을 찌르는 동작이 아니라 먼저 look, feel, listen을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상에서는 로프레이더 기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간호사에게는 이 기법조차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천자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환자 역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내원시마다 동일한 부위에 국소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들은 환자가 혹시 통증을 느낄까 염려해서 실제로는 로프레이더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력 간호사는 다음 내원 시 도포 부위를 직접 선정해주고 다음번에는 이 부위에 천자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면 환자는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신규 간호사도 그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규 간호사는 통증 관리와 혈관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습관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천자 간격은 외에서 7cm이 적절하며 바늘 윙에서 바벨까지의 길이와 성인 손가락 2마디를 기준으로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각도는 AV 피스툴라는 10에서 30도, AV 그라프트는 45도를 기본으로 하고 반드시 혈액이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며 후벽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천자 실패 원인은 잘못된 깊이나 각도로 혈관 진입이 실패하거나 미성숙한 혈관 천자로 인한 혈류 확보 실패, 후벽 관통, 환자의 움직임입니다. 천자 실패 시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침윤이나 부종이 발생했다면 바로 제거하고 멸균 꺼즈로 20분 정도 부드럽고 넓게 일정한 압력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당일은 냉찜질, 이후에는 온찜질로 혈종과 출혈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침윤, 부종 정도를 확인해서 재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종과 침윤의 크기를 측정해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천자 부위의 피부홀이 커져서 피가 조금 새는 경우를 많이 관찰하셨을 겁니다. 그때 바늘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혈류에 방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히 압박하거나 멸균 꺼즈를 덧대어 테이핑으로 밀착 고정해주면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조정 후에도 계속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바늘을 빼고 아예 다른 부위로 천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투석 중 정맥바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실험된 슬라이드는 아마 어느 학회에서나 수차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버터플라이와 그 쉐보론 방식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가만히 잘 누워서 잘 투석을 받는 환자에게 과연 이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붙어있는 테이프를 제거하다가 바늘 홀이 움직인다던가 빠진다거나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 특성에 따라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서 고정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혈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혈 시에는 두 손가락으로 천자 부위와 그 위쪽을 함께 압박해 주어야 합니다. 손위생 시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특히나 투석 시작부터 종료까지 언제 어느 시점에 손위생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감염관리실에서 투석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손위생 지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 과정은 혈압 측정부터 천자, 기계 모니터 조작, 헤파린 연결 등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많은데요. 이때 매 단계마다 손위생을 요구하면 오히려 환자의 혈액이 체외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응고가 생기면서 심하면 혈액 소실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위생 원칙을 지키면서도 투석실의 실제 업무 흐름을 이해하고 유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투석 과정에 반드시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실습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프리세터입니다. 신규 간호사가 병원과 업무에 잘 적응하도록 지도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성취감, 자신감, 사명감을 키워줍니다. 환자와의 라포 형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라포까지 잘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첫 천자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간호사는 환자에게 신규 간호사가 첫 천자를 시도할 것임을 차분히 알리고 옆에서 안전하게 지켜보며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환자의 불안을 덜어줍니다. 환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혈관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경력 간호사도 처음에 서툴렀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설명과 정서적 지지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라포가 잘 형성되면은 환자는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간호사의 시도를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며 이는 신규 간호사의 자신감과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시행된 첫 천자 경험은 교육 효과와 환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며 신규 간호사가 혈액투석실 간호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신규 간호사의 혈관 천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시뮬레이션 교육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볍게 혼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석 바늘의 튜빙은 피스툴라의 느낌보다는 그라프트의 느낌을 살리는 데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형팔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대부분의 모형이 일반 IV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실제 3D라든지 브루잇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는 재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졸업한 신규 간호사라면은 이런 한번 IV용으로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학회에서 곤약을 이용한 혈관 천자 훈련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 이거를 시도해 본 결과 곤약 자체도 미끄럽고 안에서 튜빙이 계속 움직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한 방법은 이제 인터벤션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은 천자 바늘이 어느 각도로
바늘이 진입이 되는지, 어느 위치에서 혈액이 유입이 되는지 초음파 화면을 좀 신규 간호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경력 간호사에게도 많은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들 사실 심포지움이라는 자리는 연구 결과를 뭐 증명한다거나 정답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편하게 이건 좋더라, 뭐 저건 조금 아쉽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신규 간호사 천자 교육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와 어떤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좀 더 직접 들어보면은 제가 여기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의 실제 경험과 피드백이 모이면은 신규 간호사 교육 과정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자료는 본원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에 실제 활용하는 천자 시행 리스트입니다. 자가 동정맥류 환자 우선을 대상으로 하며 천자 대상 리스트에는 천자 부위, 혈관 종류와 위치, 그리고 혈관이 얇다거나 통증의 민감도가 높은 환자인지 각 개개인의 혈관 상태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천자에 실패한 경우 실패 원인을 경력 간호사가 분석해 기록하고 다음 천자시에 참고합니다. 다음은 천자가 다소 어려운 환자에 대해 혈관의 위치, 깊이, 환자가 특히 통증을 느끼는 부위 등을 직접 팔에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방법은 간호사의 시각적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서 경력 간호사 간에도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자 불편을 줄이고 천자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론 평가를 통해서 임상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QI 활동할 때 자체 제작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어 자가평가와 교육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혈관 평가와 정확한 각도, 깊이,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균술기를 철저히 지켜야 되며 환자와의 신뢰 형성을 통해 간호사의 자신감과 성공률을 함께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저의 모습인데요. 많이 뽀샵이 되었죠. 네, 저는 요즘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각 다이버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단계에서 허용된 깊이까지만 도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더 깊이 내려가면은 블랙아웃 또는 감압병이 오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현재의 레벨에서 필요한 기술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익히고 난 뒤에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투석혈관 천자 교육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간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선을 다루는 만큼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정해진 범위를 완전히 숙지한 후에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 분 한 분씩 해결을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원을지대병원이면 노원구에 있습니다. 예. 제 그 앞에 살았거든요. 거의 세이브존 그 근처에. 거기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잘 아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거기 양승봉 교수님 지금 계시죠? 네. 예.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또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먼저 이 질문 중에 천자시에 역방향으로 천자하는 경우가 있고 정방향으로 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문헌에서는 정방향으로 천자하는 것이 이제는 뭐 애뉴리즘을 형성하는데 애뉴리즘이 발생하는데 좀 더 정방향이 그거를 좀 더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문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혈관 길이가 짧다면은 뭐 역방향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정방향, 역방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네. 예, 요 정방향, 역방향은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그 얼마 전에 다른 자리에서 구상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예전에는 아터리는 역방향으로 찌르는 걸 루틴으로 배운 센터들도 많이 있고요. 동맥천자를. 동맥천자를 아터리를 역방향으로 찌르면 그러니까 혈류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이제 A 바늘을 찌르는 것이 효율이 좋거나 아니면 잘 AP가 덜 딸릴 것처럼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제 혈류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찌르게 되면은 플랩이 생기는 게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이제 투석혈관에 윗벽이 생겼다고 치면 피가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이제 바늘을 찌르게 정방향으로 찌르게 되면 혈관벽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바늘을 빼고 지혈을 하려고 하면 플로우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면은 플랩이 쉽게 닫히고 헤마토마가 차거나 말썽을 부리는 빈도가 적습니다. 근데 역방향으로 찌르게 되면 플랩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바늘을 빼고 나면 플로우가 계속 이 방향을 치니까 지혈이 잘 안 되고 헤마토마가 차면 더 많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천자를 아터리도 순방향으로 찌를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바늘 천자하는 간격이 좁은 것을 이야기한 것은 특히 천자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서로 안테그레이드 방향으로 딱 찔렀을 때 정방향으로 찔렀을 때는 바늘 팁 간격이 너무 좁으면 리서큘레이션 이런 걸 우려가 있는 분들은 어쨌든 바늘 방향을 간격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터리를 역방향으로 찌르는 것들을 저희도 그렇게 권해드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 양쪽이 다 가능한 분이라면 안테그레이드 천자를 좀 더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만약에 간호사라면은 그냥 바늘 자국 있는 대로 그대로 찌를 것 같은데 그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장실 안에 투석혈관 클리닉이 있어서 그 인공신장실에서 바로 이렇게 와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공신장실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장점은 뭔가 이제 시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투석으로 연결된다는 것, 한 공간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가끔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뭐 후벽 천자를 해가지고 슈더니리즘이 크게 생겼다든지 뭐 여러 번 찌르면서 혈관이 막혔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동선이 짧은 것도 장점이지만 그 투석혈관 클리닉에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환자분한테 좀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신장실 선생님들하고 이제 여기는 당분간 찌르지 말고 여기 이렇게 찔렀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찔렀어요? 뭐 이런 거 뭐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확실히 그 신규 선생님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 달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토콜이랑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느껴지는데 저희 병원은 솔직히 약간 도제식인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로 손에서 손으로 노하우가 전달해져 오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은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그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프로토콜화 해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셨는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천자 스킬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천자 스킬이 늘려면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뒤따라야지 스킬이 예. 느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어도 사실 뭐 해외에서는 이런 모델이나 이런 체계화적인 다이닥틱 프랙티스 에듀케이션 없이 뭔가 환자 몸에다가 직접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늘 천자에 심한 포비아가 있는 환자분들이나 또는 고통이 있어가지고 마취 크림을 발라도 효과가 거의 없으신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또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는 혈관 시술 센터를 한번 다녀와 보라고 좀 권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혈전이 계속 생기면서 저희가 혹시 그쪽 부위를 계속 건드리는 건 아닌지 한번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뭔가 인터벤션을 하고 오시면 확실히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바늘 천자에 대해서 유독 포비아가 심하신 분들이나 뭐 너무 아파해서 뭐 마취 크림 발라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분들. 박훈서 선생님? 예. 살짝 졸리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혈관 초음파나 한번 보는 게 맞고요. 이게 뭐 드물게 간혹 뭐 너부가 연관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한번 검사는 일단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뭐 엠라가 효과 있는 분들은 또 효과가 있고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한 페인이 있으신 분들은 간혹 이제 저희는 간과했는데 이제 너부가 뭐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경우에는 뭐 좀 약간 혈관 방향을 바꿔준다 이런 근데 그런 건 이제 서전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예. 예. 뭐 마취 크림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천자와 관련된 또는 투석 시 발생하는 통증 중에서 바늘 천자하고 관련 없이 발생하는 통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서는 생명선 의원으로 꼭 환자를 보내주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생명선 의원에서 그동안 발표하신 케이스를 봤을 때 환자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꼭 바늘 천자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지혈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동정맥류와 인졸과는 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비결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지혈할 때는 네. 이렇게 저희가 바늘이 사선으로 이렇게 뽑히잖아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절단면을 위아래 절단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너무 세지 않은 압력으로 잘 눌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스릴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질문은 그 다른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전 지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발표하시는 김은 선생님께 한번 미리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네, 강남 성심병원 김은희 간호사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아트리 베인을 뺄 때 정맥 리드를 먼저 빼고 지혈을 하는 게 조금 더 지혈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베인을 눌러서 혈관을 프레저 압력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테리를 뺐을 때 그 블러드 그 지혈되는 시간을 훨씬 더 감소시키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바늘 뺄 때 꼭 베인 쪽을 먼저 빼라라고 얘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혹여나 이제 니들 사이즈 그 니들링한 사이트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먼저 베인을 먼저 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베인 쪽을 먼저 빼서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 손지혈을 하면 제일 좋은데 100점인데 저희 너무 바쁘니까 손지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모든 환자를. 그래서 시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혈관 시술을 자주 하는 환자분들, 리들링 하기가 많이 어려운, 또 혈관 성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손지혈 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이분은 손지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손지혈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니들을 뺐을 때 빼고, 저희 어떤 간호사들은 빼고 나면 무조건 지혈대로 묶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빼고 나서 지혈대를 바로 하지 말고 우리 간호사가 그 혈관 아테리 베인 2개 다 저희가 손으로 잡아서 한 2분, 3분 이 정도만 살짝 잡고 있다가 환자분에게 넘기셔도 돼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잡을 수 있는 분들은 2개 다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아테리는 환자분이 잡게 해요. 저는 아테리는 중요하니까 더 아테리는 환자분이 잡고 베인은 지혈대로 살짝 그렇게 해서 해도 보통 한 10분 정도 되면 충분히 지혈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혈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투석혈관에 어디 협착이 있지는 않나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경험 많으신 두 선생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